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일못 장PD입니다. 오늘 영상은 드디어 출시된 C클래스 이 차에 대해서 과연 살만한가, 또 뭐가 바뀌었는가, 장단점이 뭔가 이런 걸 좀 보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자동차 리뷰어나 기자나 뭐 이런 전문적인 게 아니라 차를 좋아하는 오타쿠급의 막 그런 분들이나 막 미션 뜯어보고 막 엔진 열어보고 막 이러지, 일반적으로는 그냥 나 돈 모아서 C클래스 사야지, 나 돈 벌면은 뭐 5 시리즈 사야지 이러잖아요 대부분. 뭐 옵션이 뭐가 있던지 뭐 일단 대충 듣고 그래도 그냥 사는 거지 뭐, 5 시리즈 사고 싶었으니까. 뭐 이렇게 사실 대부분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C클래스가 어디 보자, 6100에서 6800 가솔린이고, 지금 트림이 요거 두 개만 나왔어요. 요거 두 개 지금 출시가 된 게 우리나라에는. 이거 말고도 이제 그냥 C200이 있고, C200 아방가르드도 있고, 또 하나 뭐 있는데 까먹었다. 기억력이 빙어 수준이라 아까 봤는데 또 까먹었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총 5개인데, 요 두 개가 얘가 1150만원이고 얘가 6800, 얘는 C클래스 C300 AMG예요. AMG. 포토로 보면 아마 제일 높은 트림으로 사진이 나올 텐데, 항상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멀리서 봤을 때는 내 A클래스나 뭐 E클래스나 뭐 똑같아요. 디자인이 그냥. 이거 멀리서 보면 그냥 A클래스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차랑 똑같이. 뒤에 엉덩이는 여기 있네. 이렇게 생겼죠. 요거는 조금 다르긴 한데 더 길고, 근데 요건 차이가 나긴 하지만 E클래스랑은 또 그 차이는 안 나거든. A랑은 다르긴 한데, 근데 뭐 중요한 건 실내니까 실내가 완전히 다르죠. 기존의 C클이랑은 완전 다르고, 제 A클이랑도 달라요. 제 A클은 여기 요렇게 일자로, 이 구조 자체가 다른 거고, 어쨌든 실내는 굉장히 이건 뭐냐, 뿅 하고 바뀌었네. 이게 AMG인가 보다. 요런데도 디테일하게 다른데, 사실 이 차를 산 사람만 알지, 이 차에 누군가를 태우면은 이 차이는 모를 거예요. 그냥 그게 그거지. 누가 남의 차 타면서 이렇게까지 보냐고. 저 같은 사람이나 봐요. 남의 차 탔을 때 뭐가 다른가. 트림별로 차이를 아니까, 얘는 범퍼가 밑에가 디자인이 좀 다르네, M스포츠 패키지인가, 뭐 이런 걸 보는 나 같은 사람이 좀 이상하고 변태적인 거지, 대부분은 그냥 차 타고 앞만 보거나 자거든 얘기하고. 남의 차를 그걸 뭐하러 유심히 보고 있어. 이 차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글을 써주신 글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정보가 좋더라고요. 최간희의 오토플레이라는 블로그 채널인데, 여기가 정보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갖고 잠시 차용 좀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게 E클래스랑 뭐 차이인데, 쉽사리 구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구분이 너무 잘 돼요. 그릴만 봐도. A클래스랑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나 요게 싫어. 요게 지금 시옷으로 점이 아니고, 기존에는 점이었거든요. 은색으로 점박지 이렇게 실제로 스티커로 붙이기도 하는 점이었는데, 요게 이제 이 벤츠 로고, 작은 벤츠 로고, 요 시옷 요게 박혀 있는 건데,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뭐 예전 점 박힌 거랑 비슷해 보여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약간 좀 징그러워요. 요 시옷 여기 잘 보인다. 시옷 가까이서 봤을 때는 그닥 비호감이긴 한데, 뭐 어쨌든 그거는 그냥 내 취향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중요한 게 가격이랑 옵션 뭐가 다른지 이거부터 봐야 되는데, 이 편은 그 신차 읽어주는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저랑 같이 일했던 친한 형인데, 제가 영상도 편집해주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 영상을 제가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형이 만든 표라서, 형 이거 미안한데 이거 좀 쓸게요. 사전에 고진 안 했는데 영상 보면은 연락 오겠지? 얘네들은 지금 출시가 안 된 거고, 요 밑에 두 개만 출시가 된 거고, 가격은 대충 이렇게 나왔어요. 얘네들은 아직 출시가 우리나라는 안 됐기 때문에 할인 가격이 없는 거고, 가격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만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AMG로 가면은 거의 뭐 사치품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벤츠 브랜드 자체가 사치품이긴 한데, 진짜 차가 필요하다고 누가 벤츠를 사, 현대기아를 사지. 사치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하긴 하지만, 소비자인 제 입장에서는 E클도 아니고 C클인데도 이 6천만 원대로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제네시스만 비싸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벤츠도 비싸, 제네시스도 비싸고, 내가 봤을 땐 가격 대비. 그냥 BM이나 아우디, 폭스바겐 얘네들이 그냥 할인을 많이 해줘갖고, 얘네들이 그냥 난 가격대가 제일 합리적인 것 같고, 어차피 이거는 주관적이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서 내 말이 정답은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은 그렇다고요. 내가 생각한 이 상품의 가치가 BM, 아우디, 폭스바겐 뭐 다른 애들은 그렇다 치는데, 벤츠는 유독 좀 너무 비싼 것 같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할인을 좀 많이 해주던가. C클래스가 6천만 원이라는 게, 물론 그냥 아방가르드는 5,580, 그냥 C200은 5,100이긴 한데, 근데 이것도 비싸죠. 할인이 없다 치면은. 어차피 이 할인은 뭐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이상, 최소 반년 이상 뭐 똑같을 거예요. 벤츠는 할인이 워낙 변동이 없으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옵션인데, 공통 옵션을 보게 되면은 요 C200 포매틱 얘랑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메모리, 열선 통풍, 열선 스티어링 휠, 앰비언트 라이트, 파노라마 선루프,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카플레이, 전동 트렁크,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반자율 주행. 요게 공통 옵션이라는 거니까 옵션이 굉장히 빠방하죠. 그러니까 수입차에서 이런 옵션 들어가는 게 폭스바겐, 아우디 수준이거든요. BMW
GLW도 이렇게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통풍 시트 들어가고 반자율 주행에 막 열선 스티어링 휠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박혀있어. 원래 썬루프는 약간 트림으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제 차 A클래스도 뭔가 DA1, 2 이런 걸 넣어야만 썬루프가 들어가고, 이게 원래 넣어준 게 아니라면 분명 이렇게까지 추가해서 안 했을 텐데 다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거지. 대부분의 수입차들이 E클래스부터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 A클래스, C클래스 이런 거는 모든 옵션 다 빠져 있었거든. 근데도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았어.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뭐 당연하다고 생각은 해요. 포르쉐에서 경차를 만들어갖고 1000만원, 2000만원에 팔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생각하자면은 뭐 당연히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옵션으로 봤을 때 이제 국산이랑 비교했을 때 별로 꿀리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빠진 게 있지. 여기서 빠진 게 헤드업이랑 360도 어라운드 뷰는 그 AMG, C300 AMG에만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공통 옵션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유추를 해볼 수가 있지, 우리가. 요게 공통 옵션이라는 거는 사실 요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옵션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차들이 야, 그 돈 주고 통풍도 없는 차를 왜 사냐, 아반떼에도 있는 통풍 시트와 반자율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아직 출시 안 된 C200까지는 모르겠는데, C200 아방가르드는 거의 주력이잖아요. 얘가 가장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헤드업이랑 서라운드 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요 두 개는, 아방가르드 두 개는 방금 말한 공통 옵션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얘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C200 아방가르드도 이 공통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친다면은 5,580만원이란 가격에 기존보다는 좋아진 것 같아요. 기존의 C클래스 구형 모델 그거를 신차 주고 샀을 사람들한테는 이번 신형 C클래스는 야, 비슷한 가격인데 옵션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네? 라고 하고 충분히 살만은 하죠. 그래서 저는 C200 아방가르드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굳이 요거 두 개를 볼 바에는. 물론 이제 사치품으로서 차가 뭐 나는 몇 대가 더 있어. 얘는 서브로 탈 거고 나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서 기왕이면 수입차도 난 풀업이 아니면 안 사. 뭐 굳이 이렇게 가성비로 따지지 않아, 사치품을. 그러신 분들은 AMG로 가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굳이 C204 포매틱 아방가르드, 이거 이름 너무 길다. 그냥 포매틱 아방가르드로 할게요. 이 포매틱 아방가르드를 갈 필요가 없는 게 가격 차이는 650인데 650만원 그 정도의 값어치의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 54마력이 높고 연비도 0.5가 더 좋고, 사실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죠. 사람마다 연비 0.5는 충분히 메꿀 수 있으니까. 인치가 1인치가 늘어난 거예요. 기존엔 18인데 얘는 19인치에 AMG 바디킷에 멀티빔 헤드램프, 얘만 멀티빔 헤드램프고 나머지는 그냥 LED 헤드램프. 저한테는 중요한 옵션이 아니라서. 스포츠 시트랑 스티어링 휠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360도 어라운드, 아까 제가 말했죠? 요게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500만원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옵션들이 워낙 비싸잖아요. 국산이랑은 옵션가 자체가 다르지, 휠값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 옵션값만 따로 계산해서 추가하면 650이 넘을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650만원 더 내고 AMG 가는 게 무조건 나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뭐 벤츠를 타보고 싶었다, 시클 타보고 싶었다, 뭐 이렇게 차에 대해서 잘은 모른다, 그런 분들은 이 두 개를 살 필요가 없어요. 좀 기다렸다가 요 C200 아방가르드가 나오면은 요걸로 구매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통풍, 헨타, 전동, 뭐 차선 이탈, 차선 보조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얘도 그렇게 있을 것 같아갖고, 그러면은 이게 훨 낫지. 굳이 포매틱에 뭐 이렇게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C클래스는 여성분들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C클래스면 된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 테슬라도 나는 그냥 테슬라면 된다 해가지고 뭐 그냥 롱레인지나 스탠다드 가지 퍼포먼스까지 바라는 사람들은 소수거든. 저는 그런 분들이 소비자의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준으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저라면은 아방가르드를 기다릴 것 같은데, 근데 좀 비싸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5,580이면은 물론 5,580에 이렇게 많은 옵션을 넣어준 거는 되게 고맙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이번에도 통풍이랑 막 이런 거 다 빠질 줄 알았거든. 무조건 AMG만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5,500에서 여기서 할인을 좀 더 한 500, 400 정도는 해줘서 5,000 초반대로 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지들끼리 경쟁 모델을 봤을 때도 가격이 좀 웃긴 게 5 시리즈가 할인을 받으면 6,500이거든요. 아까 걔는 5,500이고 아방가르드가 똑같은 1,000만원 차인데 급이 달라져요. 물론 외관도 똑같고 실내도 비슷하고 아마 옵션도 거의 비슷할 텐데, 벤츠 C클래스, E클래스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은 사치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도 있고 허세도 있고 그런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급의 차이도 굉장히 크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라면은 1,000만원을 더 주고 이
E클래스를 갈 것 같긴 한데 E클래스를 혼자 타고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싶나. 항상 나는 그런 공간의 낭비가 싫어갖고 차가 공간이 커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걸로 급을 따지는 분들은 1000만 원 더 주고 E클래스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 BMW 가게 되면은 5 시리즈는 할인받으면 5,900이에요 지금. 520i 럭셔리 할인받으면 5,900, M 스포츠 할인받으면은 6,100. 그 C클래스보다 지금 한 500 정도? 4, 500? 비싸요. 그러니까 그냥 아방가르드 기준이에요. 그냥 아방가르드가 5,500이니까 그거 살 돈에 4, 500만 더 주면은 한 단계 급이 높은 BMW의 5 시리즈를 갈 수 있어요. 물론 5 시리즈가 지금 말한 C클래스보다 옵션이 더 많을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뭐 비슷비슷하다고 치면은 무조건 5 시리즈 가지. 벤츠의 브랜드에 빠져있지 않는 이상 포르쉐나 뭐 벤틀리급 아니고서야 수입차의 위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워낙 많이 돌아다니니까 한 단계 급이 높은 5 시리즈를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저같이 그냥 차를 모시고 그냥 어느 정도 돈을 좀 벌어서 여유가 생겼고 수입차를 타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나도 이제 나한테 좀 선물을 주고 싶다. 국산 말고 수입차 한번 끌어서 그래도 좀 무시 안 당하고 싶다. 뭐 이러신 분들한테는 굳이 C클래스를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소수는 아닐 것 같아서. 근데 또 5 시리즈는 차가 크다 보니까 나는 어차피 혼자 타는데 요즘 솔로인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결혼 안 하니까. 독신주의인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욜로족이 엄청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3 시리즈 가면 또 되지. 굳이 뭐하러 5 시리즈를 가. 왜냐면 320i는 할인받으면 4,500이야. C클래스보다 1000만 원이 싸요. 1000만 원. 그냥 320i가 이 정도고 320i 럭셔리는 4,800 정도 되겠네. 할인받으면. M 스포츠에도 4,000. 그러니까 다 4천만 원대네 거의 다. 심지어 얘가 C클래스 아방가르드보다 싸네. 할인받으면 얼마야? 5,200이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냥 차일목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신형 C클래스가 기존보다 분명히 잘 나온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지들끼리 같은 부에서 E클래스 C클 평가했을 때도 가격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경쟁사인 BMW랑 비교를 했을 때도 이만큼의 가격의 갭이 날 정도로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돈을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500 정도 깎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BM이랑 가격이 똑같을 순 없으니까 자존심이 있잖아 얘네들. 그러니까 BM보다 무조건 비싸게 할 텐데 나라면 그냥 3 시리즈 갈 것 같다라는 생각. 요거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른데 내가 아는 형이 그래요. 그 신차 읽어주는 남자 그 형이 그러거든요. 무조건 차는 벤츠야. 맨날 벤츠만 타. 근데 그런 분들은 이번 C클래스가 굉장히 좋은 거죠.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